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외교 실패, 경제 위기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으며 윤석열이 남은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만하게 자신의 길만 고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원성이 점점 용산으로 향하고 있다.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다며 최고위에서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부부가 지난 5일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첫 일정으로 통영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7일에는 경남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와 족구를 즐겼습니다. 그는 장병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병대 장교는 지난 20년 군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제복 입은 군인을 기억하고 대우해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며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믿기지 않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원성의 목소리는 외면당한 채 탄압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장병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를 강조하며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로비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휴가에 가셔도 조용히 가셨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병대 장교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서 현역이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해요, 다들 해병대 현역들이. 한편 김건희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윤 부부는 각각 다른 일정을 소화하며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의 일정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부산을 방문해 깡통시장을 비롯해 근현대 역사관을 탐방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흰여울 문화마을의 기념품 가게를 찾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카자흐스탄 방문객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건희는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부산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으나 이러한 행보가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건희의 부산 방문 일정은 대통령실 취재기자에게도 공지되지 않았으며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건희의 휴가 일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휴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활동으로 보여지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곧 김건희 종합특검이 재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도 이름이 적시된 김건희는 윤석열보다도 비호감이 더 큽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나대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심리 분석과 인물평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두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내용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선 유시민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과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성격적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의 분석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뭘 알려주는 정보냐 하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 그 키운 거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유시민 저 나쁜 놈이야 저. 김건희가 한 말이죠. 그리고 유시민 그
아주 그냥 정의로운 척, 청빈한 척 하는데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와, 그리고 좋다. 이거는 좀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사악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렇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아, 그래요?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뭐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 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네.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이죠.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징후구나. 예, 그거는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포악할 수 있어요. 좋은 표현이다. 사악하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나쁜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카톡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널리 인정받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근데 이때까지도 대권욕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리석은 건데 이거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 극우 유튜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무대로 활약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팀 이런 데들이. 네. 그런 데들이 제가 그 반포동에 그 아리팍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아포로 리버파크라고 네. 지금 원베일리 생기기 전까지는 네. 비싼데.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다고 네. 그러잖아요. 거기 산다고 계속 그 사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계속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이것도 이건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고 코너에 몰려있을 때 유시민도 입 닥치고 도망갔다는 유튜브를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다 보면 그래요?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악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네네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합리화,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 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이런 건 동기가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런 게 나왔다고 이거 막 그 카톡 공개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제가 논평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는데 라고 반응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넣었어. 근데 그 앞에 그걸 뺐더라고. 말 같지 않은 그거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냈는데 차마 그걸 쓸 수가 쓸 수가 없었구나. 없었는지 앞부분을 뺐더라고. 이거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대통령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대통령은 그냥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야.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악한 자들은 그 뒤에 있는 거야. 지금 약간 그 인형극 있잖아요. 마리오네트? 줄매달아서. 네.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 망한다면 그 책임은 80% 이상 언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저 저널리즘에 국한해서 말을 하자면 언론에 국한해서 기성 언론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기대라고 저는 보고요. 늘 강조하지만.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실력만 있으면 저널리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혁명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더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럼 시민들은
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주시하고 예, 그리고 키우고 응원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삐뚤어진 언론, 타락한 언론에서 사회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